네, 간밤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자 국내 증시도 함께 좀 이에 맞춰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작지수 대비해서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연히 좀 종목의 분위기가 나아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날씨가 부쩍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증시는 그래도 좀 추위를 덜 느끼고 있는 건지 머님을 통해서 종목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는 1% 이상 밀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 넘게 3% 가까이 올라갑니다. LG전자나 LG이노텍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어제 다 같이 좀 쉬어갔던 2차전지 쪽에서 오늘 그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간밤에 많이 올랐었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등의 종목들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LNF가 4%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제 저희 시간에도 개장 특징주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오늘 4%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도 괜찮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그리고 부품주들은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조금씩 상승불 켜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주 쪽에서 3% 이상 강한 상승불 확인이 되는데요. 개장 특징주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상장한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될 텐데요.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우선 따따블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또 급격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나서 지금은 상승분을 크게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100%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는 반면에 다른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좀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해서인지 오늘 다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돼서 두산을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는 두산이 훨씬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시가 이후에는 좀 뭔가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거래 대금을 많이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상장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총 4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높은 시총이죠. 자, 그러면 로봇을 추종하는 ETF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시총 높은 종목군들을 패시브는 그대로 쫓아가야 될 거고, 액티브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형주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재료가 노출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ETF와 관련된 기관 수급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이벤트를 이용한 기관들의 단기 트레이딩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당연히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대장주로 꼽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SBB테크나 SPG처럼 그래도 뭔가 좀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변동성을 아주 크게 발생시켜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로봇주와 관련돼서는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철저하게 실적 측면으로 가야 한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봇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런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확실하게 좀 증명이 되는 수치를 체크하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 주셨어요. 관련해서는 SBB테크나 SPG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로봇주들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또 배당주에 관심이 갑니다. 대표적인 게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잠시 또 SK텔레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얘기해 볼 텐데 앞서 머니맵에서도 3% 이상 올라가는 걸 체크를 했죠. 지금 반등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를 이제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좀 지켜볼지 고민됩니다.
네, 2차전지 전반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전지 지금 관련주 중에서 여전히 뭐 밸류적으로나 실적적인 측면으로나 향후 가능성으로나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최근 급락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7월처럼 시장 거래 대금의 50%를 흡수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에너지가 다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에너지가 쉽게 나올 수 있느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게 어쨌든 내년 1분기, 뭐 2분기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적도 당장 좋아질 가능성은 낮죠. 그 다음에 전기차의 전체적인 판매량의 증가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것도 뭐 지금 가격 인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4분기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뭐 이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워낙 뭐 이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은 관망입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의 어떤 가치를 보고 들어왔다면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팔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반등했을 때 팔려고 들어왔는데 단기 반등도 안 나온다면 바로 손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고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실패했을 때도 반드시 손절이라고 하는 액션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2차전지 소재 종목을 찾는다면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도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좀 괜찮다라고 봐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 볼 텐데요.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당장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더라도 2024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해서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되돌려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급등했던 그 사이클을 보면은 결국은 이거였다는 거죠. 네. FCBGA라고 하는 그리고 그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FCBGA 쪽에서 가장 앞서 있다. 자, FCBGA가 뭐의 약자입니까? 볼그레이드 어레이 약자입니다. 결국은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패키징에서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상대적으로 기존 방식보다는 더 높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DDR5와 가는 것, HBM과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판이 커진다라는 네. 거죠. 지금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사이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사이즈들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 그냥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기존의 어떤 그런 매출에 기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 서버향 그 다음에 다른 더 대형 기기향, PC향 이런 쪽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고점을 향해 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올해 주가 하락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매출액과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지만 내년에는 단순하게 스마트폰 판매 증가 혹은 뭐 PC 판매 증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넓어진다라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FCBGA라고 하는 패키징 자체가 다각도로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 즉 서버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당연히 크기가 커지면 매출도 커지고 마진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FCBGA 쪽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했고 가장 먼저 또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CBGA 관련해서 내년에 좀 더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러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뭐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몇 천억 단위의 그 생산 규모, 캐파 규모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내년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이 투자 확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뭐 삼성전기, LG노텍 대형사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미 기존 시장에서 뭐 그 일본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등 경쟁사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종목도 나름 삼성전자의 어떤 기존의 관계도 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당장은 오늘 또 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엔비디아가 수량을 늘려갈 때 SK하이닉스랑만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점유율은 호각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디램 판도처럼 다시 삼성전자가 뭐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 종목의 캐파 증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내년에 아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나쁜 3분기, 4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때 좀 더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달간 좀 긴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밸류에이션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목표 주가까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PR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네. PR 측면에서는 아마 의미 있는 지표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나타났던 저 급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FCBGA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할 때 밸류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2배를 좀 상회하는 모습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2배를 상회하는 저 가격까지 반드시 간다라고 우리가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저는 최소한 뭐 2배 레벨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로 계산하지 말고 내년도 늘어나는 어떤 캐펙스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로 계산하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3만 원 초반 정도까지의 그 목표 가격은 저는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살펴봤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도의 실적을 올해 추정해서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역산해 보면은 PR 개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3만 원대 초반의 목표 가격이 PR 기준에서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추정한 BPS가 아닌 올해 BPS로 추정한 PBR 2배 정도, 3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현대모비스가 될 텐데요. 전동화 시대의 총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완성차보다 좋다. 완성차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았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잘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출 데이터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잘 못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모비스가 더 좋은 이유 궁금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때도 주가가 못 올랐고 현대차도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못 오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그 성적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 없는 도요타나 혼다는 뭐 최근에 뭐 미국 증시도 밀리면서 밀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신고가였죠. 그러니까 일본 차들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우리나라 차는 못 가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뭐 꼭 완성차보다 좋다라기보다는 자,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동화와 관련된 신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알라바마라든지 뭐 서베너 같은 지역에 추가적인 공장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미국 시장의 성장에 우리가 기대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거점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 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여러 가지 거점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그동안 완성차와 묶여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받기보다는 완성차 부품주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으로서의 밸류에이션 정도만 받아왔는데
그다음에 또 마진율도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제 관점은 완성차보다 좋다라기보다는 자, 이 종목도 우리나라 완성차가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전동화에 따른 새로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가 지금 현대기아차 밖으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물론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대차의 지금 그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이라든지 각종 모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의 지금 평가가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오늘 현대모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동화 부문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와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기차 논란이에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게 혹시나 주가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궁금해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잘 팔리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워낙 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라는 부분, 뭐 밸류 논쟁,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뭐 중국과의 뭐 점유율 싸움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거 우리가 단기적으로 다 쫓아가기는 어렵고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죠. 자,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자, 이러한 배터리 시스템과 더불어서 PHEV를 포함한 지금 여러 가지 차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과 플랫폼을 이 회사가 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와 더불어서 협업을 해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을 하던 아니면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에 쌓여있는 그런 고밸류 종목군들은 현재의 그런 금리 수준에서는 당연히 여전히 계속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밸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논란이 없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이 그동안 마진율이 떨어졌던 대표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비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물류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그다음에 이 떨어진 주가가 나름의 밸류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종목이면서 전기차 관련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가 좀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란에서도 약간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 지금 오늘은 23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어제 이렇게 좀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자리 매력적인가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일단 밸류 차트를 보시면 지금 PE 관점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PB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레벨이 0.5배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BPS는 지금 뭐 4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항상 뭐 BPS를 뭐 추종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항상 현대차가 잘 될 때, 시장이 급등할 때 이 정도에 보여줬던 밸류에이션 상단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0.8배에서 9배 정도 사이 많이 가봐야 1배 정도가 거의 항상 고점이었고 이번에는 그 정도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걸 전기차 관련주로 우리가 환산해보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저렇게 낮은 밸류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까라는 네.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현대기아차는 지금까지 워낙 좋았다가 혹시라도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면 현대모비스는 반대죠. 밸류는 비슷하지만 이 종목은 이익이 바닥에서 턴화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중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현대기아차와 차트의 모습도 다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흘러가시는 장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 종목은 그래도 굉장히 느리지만 저점을 서서히 올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점이 굉장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현대모비스가 마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밸류에이션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고점까지 가기 힘들다면 저는 뭐 한 0.7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3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은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PE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뭐 기껏 해봐야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3분기부터 마진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오히려 마진율의 고점을 고민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부품사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현대모비스 알려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